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오랜만에 다시 퇴직연금 한번 해볼까요? 퇴직연금. 그 직장인 퇴직연금 있죠. 개인 퇴직연금 말고 IRP 말고 직장인 퇴직연금 DB형 그리고 DC형 운용방안. 또 누가 질문을 했어요. 중소기업, 대기업, 공기업 직원들 어떻게 운용하는 게 좋으냐. 먼저 이 교과서적인 정답은 중소기업 종사자는 연봉 상승률이 작고 근속 연수가 짧고 이직이 잦은 이런 중소기업 직원은 DC로 운용하며 인덱스 펀드를 적립 매수하는 것이 좋다.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대기업, 공기업 종사자들은 연봉 상승률이 크고 근속 연수가 길죠, 그죠? 그래서 확정 급여형이 좋다. DB형이 좋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죠? 대기업, 공기업 종사자인데 나는 꼭 DC형으로 인덱스 펀드로 운용을 해서 퇴직연금을 더 늘리고 싶다. 즉 회사의 그 연봉 상승률을 내가 인덱스 펀드, 주식 인덱스 펀드로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DC형으로 운용을 해보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DC형 이런 대기업, 공기업 종사자 원래 DB형이 좋기는 하지만 교과서적으로 DB형을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래에서 자세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자, 글 싣는 순서는 구독자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기업 종사자 김철수, 공기업 종사자 김영희, 근속연수, 연봉 상승률, 운용 수익률에 따른 퇴직연금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S&P 500 인덱스 펀드로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운용할 경우 15년, 30년 동안 수익률의 범위,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구독자의 질문이에요. 질문. 스탑 버튼 누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좀 이분은 그래도 보수적으로 운용을 해볼까 고민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먼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식 예전에 한번 했습니다. 그죠? 예상 퇴직금 예제를 한번 볼까요? 예제. 자,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1일 평균임금 곱하기 30 그리고 지급률, 근속연수입니다. 근속연수 하면 여러분의 퇴직금이 나와요. 퇴직금. 뭐 간단한 산수니까 그냥 스탑 버튼 누르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할 게 많습니다. 적어도 15분 이상 갈 것 같네요. 스탑 버튼 누르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월급 총액의 상여 성과급 나누기 12 해야 돼요. 12. 그리고 연차수당도 나누기 12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개를 몽땅 더하면 평균임금 1개월분의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평균임금 곱하기 여러분의 근속연수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준비됐는가? Let's move. Let's move.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내년부터 2024년이 아니네. 2025년인데 퇴직연금 제도를 강제 도입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라는 내용. 도입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하겠다. 물론 그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 협약으로 맺어야 되는데 뭐 정부에서 당근과 채 찍어주겠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홍남기 경제부 총리가 있을 때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냥 흐지부지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도입을 강행하려고 하네요. 뭐 국민연금의 파탄이 불을 보듯 뻔하니까 퇴직연금이라도 도입해서 노후 파산을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이 기사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까요? 자, 김철수는 31세 대기업 사원이고 김영희는 31세 공기업 사원이다. 우리나라 대기업 사원 평균 근속 연수가 13.8년이 돼요. 그리고 공기업은 대체로 정년이 보장되니 김영희는 30년 근속하고 정년 퇴직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금감은 다트 있죠. 전자공시에서 옛날에 그 삼성전자 평균 근속 연수를 봤는데 몇 년 전에 볼 때는 11년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늘었네요. 12.8년이네요. 삼성전자.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는 삼성전자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12.8년이다. 물론 이런 분들은 이렇게 뭐 퇴직하고 나서 몸값이 올라서 더 좋은 회사를 사자 뭐 이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평균적으로 12.8년 근무하고 옷 벗고 나와야 된다. 퇴직금 챙겨서 나와야 된다. 13.8년이다. 근속연수는. 그래서 퇴직연금 시뮬레이션 설계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회사는 퇴직연금을 1년에 1회 그해 12월에 1년치의 평균임금을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준다. 간단하게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매달 넣어주는 회사도 있고 분기별, 반기별로 넣어주는 회사도 있고 하지만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1년에 한 번 넣어주는 걸로 하겠다.
그리고 대기업 사원 김철수는 이제 근속연수 15년을 적용하고 공기업 사원 김영희는 대체적으로 60세 정년까지 근무하니 근속연수 30년을 적용하겠다. 임금 인상률은 대기업 직원 김철수는 연평균 5.5%, 공기업 김영희는 연평균 4.3% 적용하겠습니다. 연봉 상승률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그러면 먼저 임금 상승률을 보면 요 기사를 보시면 최근에 4년제 대졸 사원이 대기업 직원 같은 경우에는 초봉이 5,356만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차장 정도 되면 거의 2배로 뛴다고 하네요. 2배로. 그래서 대기업 사원이 차장까지 승진하는데 평균 12.3년이 걸리니 김철수는 입사 후 13년 차에 차장 승진 후 입사 15년 차에 명예퇴직을 한다고 가정한다. 명퇴금, 명예퇴직금 제외한 DB 또는 DC형 퇴직연금이 얼마나 형성되는지를 예상 계산해 보겠다. 그러면 이제 나의 연봉 상승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자, 입사 15년 뒤에 퇴직하는 김철수의 13년간 연평균 연봉 상승률 기하평균이겠죠. 기하평균을 계산해 보면 연봉 상승률 계산 공식은 지금 연봉 나누기 과거 연봉 엑스포넨셜 거듭제곱입니다. 거듭제곱 1 나누기 기간 있죠. 기간 연수 얼마나 재직했는가 빼기 1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이 5,356만 원이라 그랬죠. 곱하기 1 플러스 X 엑스포넨셜 거듭제곱 13 거듭제곱이 1억 420만 원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자율 X를 구하면 되겠죠. 이자율 X. 그래서 X의 값 연평균 상승률을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하 그냥 한번 스탑 버튼 누르시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양변에 로그 취해주고 로그 방정식을 풀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가. 그래서 X 값이 반올림에서 5.3%가 됩니다. 5.3%. 오케이. 간단하게 엑셀 창에서 계산해 보시면 요 공식을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사원 김철수의 연봉 상승률은 5.3%를 적용하겠다. 공기업 사원 김영희의 연봉 상승률은 김영희 회사에 다니는 근속연수 25년 차인 홍길동 부장의 입사 2년 차부터, 입사 1년 차에는 성과급이 지급 안 되잖아요. 그죠? 2년 차부터 전년도의 성과를 반영해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하죠. 그래서 입사 2년 차부터 지금까지 연봉 상승률 4.3%를 적용하겠다. 홍길동의 25년치 연봉을 확인하는 방법은 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창에 소득금액 증명을 입력하시면 입사 2년차 그 소득금액 증명을 입력하시면 요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요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과세기간 여러분이 뭐 1999년에 입사했으면 요 기간에 여러분의 연봉을 알 수 있습니다. 연봉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입사 연도에 따라서 지금까지 내 연소득이 얼마나 됐는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시를 1999년에 입사한 홍길동 부장의 입사 2년 차인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총 23년 동안의 연봉 상승률은 이렇게 되더라. 4.3%. 예시입니다. 예시. 공기업 연봉 상승률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몰라요. 그럼 이제 정리해 볼까요? 정리. 먼저 퇴직연금 계좌에는 이 관리 수수료라는 게 있거든요. 관리 수수료. 그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라는 게 있는데 대개 이게 자산운용사마다 뭐 보험이든 은행이든 증권사든 0.3% 정도 합니다. 0.3% 정도. 그래서 대기업 사원 김철수의 연봉 상승률은 5.5%를 적용하면 15년 근속한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퇴수당은 고려하지 않고 DB형, DC형 퇴직연금 최종자산이 어떻게 될지 시뮬레이션 해보자. 위에 연평균 연봉 상승률 그리고 평균 근속연수보다 조금 더 높였습니다. 아까 5.3%였죠. 그리고 13.8년 근무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높였습니다. 이렇게 관리 수수료를 제한 실질 연봉 상승률은 5.2% 되겠다. 그래서 5.2%를 반영하겠습니다. 입사 1년차 연봉은 5,500만 원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공기업 사원 김영희의 연봉 상승률은 4.3%로 잡고 30년 근속 후 정년퇴직한다. 그래서 퇴직연금 최종자산이 어떻게 된다. 그리고 관리수수료 제한 실질 연봉 상승률은 4% 잡겠습니다. 0.3%가 관리수수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기업사원 또 김영희는 입사 1년차 연봉 4,500만 원에서 출발하겠습니다. 4,500만 원. 그래서 먼저 대기업 김철수의 15년 퇴직연금 아래 그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뒀거든요. 예상 수익률만 바꿔주면 달라지는 최종자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지 마시고 이 사본 만들기로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편집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다. 자, 대기업 사원 김철수입니다. 15년 근속한다고 했을 때 임금 상승률은 5.2%고 그럼 DB형 퇴직연금은 15년 차에 요 평균임금 곱하기 15 하면 되겠죠. 그죠? 그 금액이 1억 3,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김철수가 DC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려면 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임금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률 6%, CAGR이 6% 되면 1억 4,700만 원이 되고 CAGR 7%가 되면 1억 5,700만 원이 되고 CAGR 10%가 되면 1억 9,400만 원이 됩니다. DB형을 선택하게 되면 이거는 확정 수익이잖아요. 그죠? 임금 상승률만큼의 확정 수익이지만 김철수가 DC형을 선택하게 된다면 요 임금 상승률을 스스로 열심히 운영해가지고 스스로 요 임금 상승률을 이 임금 상승률을 확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회사의 임금 상승률보다 내가 주식형 펀드를 운영해가지고 이 수익률을, 이 연봉 상승률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DB형을 선택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게 김철수의 퇴직연금입니다. 김철수의 DC형 퇴직연금인데 이 파이썬 코드를 제가 짜놨죠. 그죠? 자, 연봉 상승률입니다. 0.052, 5.2% 상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CAGR을 5.2% 거두면 DB형이나 DC형이나 차이가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요걸 바꿔주시면 돼요. CAGR을 0.1%로 해볼까요? 0.1% 하고 요 클릭하시면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왜 빨리 결과가 안 나오냐? 요 밑에 결과가 나옵니다. 자, 1억 9,460만 원이 됐죠? 1억 9,460만 원이 됐다. CAGR 10%. 그래서 요 값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DC형에서는 요 값을, 이 CAGR을 여러분이 얼마나 더 높일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DB형을 이길 수도 있고 DB형보다 못 미치는 결과를 거둘 수도 있다. 자, 김철수가 이제 DC형을 선택했을 때, 그리고 S&P 500 인덱스 펀드로 15년 운용했을 때 수익률의 범위,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하위 10분위 같은 경우에는 약세장이 펼쳐지는 하위 10분위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수익률이 4.27% 밖에 안 나오네요. 이 경우에는 DB형을 선택할 때보다 퇴직연금의 최종 자산이 작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15년 동안 이렇게 약세장이 펼쳐지는 경우는 김철수 같은 경우에는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하지만 이것은 김철수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냥 시장이 점지해 주는 겁니다. 그죠? 다음으로 이제 공기업 직원 김영희 30년 퇴직연금 역시 아래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 뒀으니 예상 수익률만 바꿔주면 달라지는 최종 자산을 확인할 수 있다. 김영희의 연평균 임금 상승률은 4%라고 그랬죠. 그죠? 4%. 그래서 DB형을 선택했을 때 30년 동안 평균 임금 곱하기 30년 하면 됩니다. 그죠? 3억 5천만 원이 되고 CAGR 10%로 DC형을 운용하면 8억 8,700만 원이 되고 7%로 CAGR 7%를 거두게 되면 5억 4,600만 원이 되고 역시 김영희도 DB형을 선택하면 이게 확정 수익으로 정해지지만 DC형을 선택하게 되면 김영희가 열심히 펀드를 운용해서 CAGR 4% 이상을 거두어야 DB형 최종 자산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김영희의 퇴직연금이에요. 그죠? 그래서 CAGR 4%를 거두면 그냥 DB형하고 같아지는 거고 역시 이건 CAGR 10% 정도로 김영희가 거둘 수 있다. 인덱스 펀드로 운영해가지고 라고 하면 이렇게 최종 자산이 아까 8억 8,700만 원인가? 예,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공기업 직원이든 대기업 직원이든 DC형을 선택할 때는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죠? 신중하셔야 돼요. 김영희가 DC형을 선택하고 S&P 500 인덱스 펀드로 30년을 운영했을 경우 수익률의 범위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자, 하위 10분위 같은 경우에도 임금 상승률은 이겼네요. 그죠? 아주 나쁜 하위 10분위의 경우에도 연봉 상승률을 이겼으니 김영희는 충분히 DC형을 운영해도 되겠다. 하지만 이 수익률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만약 자신의 회사가 30년 동안 연봉 상승률이
이렇게 이 하위 10분위보다 6.18%를 상회한다면 그런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DB형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죠? 이 확정 수익이잖아요. 그죠? 자,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